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간략하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5월 들어서 공매도가 처음 시작된 이틀 주식 시장을 보냈는데요. 그 주식 시장 이틀 동안에 변화됐던 내용들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니까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이틀 동안의 장세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찌됐거나 그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고 개인들은 이 공매도의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틀간의 시장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개인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될지 제가 그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매도가 시작된 이 시황에서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투자 전략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장의 주도권이 이 공매도가 시행되면서 이미 지난 그 연초 이후서부터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연말에 그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시장이 강할 때 흔히 그 용감한 동학개미라고 표현하는 개인들의 왕성한 매수세에 의해서 기관과 외국인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격했었는데 연초 들어와서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개인들이 그 지수를 돌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번에도 공매도가 미리 시행되기 전에 4월 말 그 마지막 주에서는 개인들이 계속 5일 연속 일주일간 그 1조 원도 사고 7천억, 5천억 이렇게 약 3조 원 정도의 매수세를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속절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의 주도권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 행동은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즉 개인의 주도에서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종목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사든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의 그 공매도를 피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아무리 매도를 해도 개인이 그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소형주를 선택해서 매매를 하든가 요 두 가지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첫날 그 5월 3일 날 첫날 공매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를 과거보다는 조금 그 완화된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으로 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서도 주가가 그 공매도로 인해서 5% 이상 하락한다든가 또는 코스닥인 경우는 15% 정도 하락이죠. 15% 정도 하락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매도 비중에서 20%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튿날 하루 동안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병 주고 약 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는 공매도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개인들은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까다롭고 1인당 뭐 3천만 원 한도 뭐 이런 그 규제들 때문에 그 쉽게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첫날 공매도가 과대하게 됐든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특히 셀트리온 같은 쪽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젠이라고 하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서 어,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으로 공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던 그런 종목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신풍제약, 보령제약, 두산퓨얼셀, 롯데지주 이런 종목들은 첫날 공매도가 과도하게 많이 흘러나와서 어제는 하루 동안 그 공매도가 정지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공매도가 나오면서 앞으로 시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점, 이거를 특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무작정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 회사의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이런 판단이 들을 때 차트상으로는 비록 바닥권이지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그런 현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일부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뭐 공매도가 집중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하면 이게 14개월 만에 그동안 뭐 청원도 올리고 해서 6개월 단위로 당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또 6개월 연장하고 뭐 현재에 이르렀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앞으로 공매도 정지는 그 다시 또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오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 또 와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난번도 2200선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 1400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도 증시가 자생력을 잃었다는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불가피하게 취한 이런 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공매도가 나쁘다 뭐다 해도 다시 시행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의 이 공매도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뭐 단체 개인들이 뭐 단체로 청원을 올리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 시행됐던 공매도가 곧바로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 시장에 얼만큼 적응을 하는가. 첫날은 많이 그래도 갈피를 못 잡고 지수가 속수무책으로 떨어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나다가 지수가 다시 또 종가로 20% 이상 올라가면서 자율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주체 세력들이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것. 전에는 개인들의 힘으로 이 장을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관과 외국인의 장세로 변모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간파를 하시고 특히 이 일부에서 벌써 그 주간 어제 같은 때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던 셀트리온이라든가 시젠 이런 주주들이 단결해서 어, 그 공매도를 치는 기관들을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게임스탑의 경우를 이야기해가지고 게임스탑도 개인 소액주주들이 단결을 해서 일부 헤지 펀드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셀트리온과 시젠, 뭐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게임스탑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공매도가 우리는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지만 미국은 거의 전 종목이 다 그 공매도가 자유롭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부실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중에 그 소형주들 가지고도 흔히 그 스캘퍼링이라고 그러죠. 그 당일 매매로 수수료를 제하고 약간의 차익만 남으면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사놓고 하는 그런 장난치는 공매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헤지 펀드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 소형주를 가지고 했었다는 거. 단가가 5달러에서 10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진짜 뭐 달나라까지 이 시세를 보낸다 하고 개인이 단결을 해서 뭐 400불, 500불까지도 끌어올려 가지고 일부 헤지 펀드가 상당히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극히 소형주였고 그 한 종목에 국한된 다양하게 여러 종목들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그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 애플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매도 쳤는데 개인 주주들이 단결해서 애플의 주가를 지금 130불, 150불 하는 거를 300불로 올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애플만 해도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개인들이 단결해서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소형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35조 원인데 개인들이 어떤 자금을 가지고 이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공매도도 다양한 또 기법들이 있고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그 상승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공매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그 위에서 또 누적으로 공매도를 또 치는 거거든요. 그런 개인들은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 또 매도하는데 그 장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도 그 부작용은 개인들이 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어떠한 그 공매도 세력하고 저항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를 말고 이 시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가 그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너무 주가가 지금 8만 원 바닥권에서 8만 5천 원 전통적으로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제 펀더멘탈 소위 얘기해서 실적이 되는 이런 기본 가치가 이 정도를 한다 생각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쉽게 공매도를 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쳐봐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판단들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가 현격히 적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공매도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화면이 공매도의 그 화면이겠죠. 신규로 공매도가 어, 그 이제 HTS 상에 잘 조회를 하시면 그 개인들과 외국인 신규로 공매도를 친 거에 대한 그런 좀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종목별 공매도 현황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첫날 공매도가 4만 5천 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1,500만 주인데 불구하고 공매도가 극히 미미하죠. 지금 현재 누적 공매도가 68만 주 정도 돼 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는 종목은 뭔가 지금 현재 상태보다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공매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공매도 시행하고 주가가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강세를 보여줬죠. 공매도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이 바닥이라고 보고 오히려 매수로 전환한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이게 현대차의 차트인데요. 대략 21만 원 정도가 연초 시세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매도를 쳐가지고는 크게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매도 쳐가지고는 크게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바닥권에 근접한 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펼쳐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1차 매도 타이밍은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가 그 박스권의 그 곧 상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상의 상단은 25만 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목표 추정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대략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정도가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는 가격 밴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의 경우도 공매도가 별로 그렇게 늘지 않았죠. 6만 6천 주, 1만 2천 주인데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인데요. 첫날 개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니까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린 모습 아닙니까? 어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24만 주를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8만 주 사고 기관이 15만 주 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파악을 하시고 개인이 매도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로 편승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도 그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외국인이 86만 주 매수를 하고 어제는 또 기관이 66만 3천 주 개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까하고 동일한 그 모습으로 이미 그 공매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 수량이 많은 그런 종목들 주가가 미리 그 선반영으로 많이 하락한 것 요것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 올랐지만 곧바로 두 번째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역시 또 13만 5천 원대라고 하는 것, 요 밴드 구간을 설정해서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우리가 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첫날 그 SKIT 상장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14만 주를 어제 5월 3일 공매도 처음 시작되는 날 개인들이 14만 주를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니까 주가를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주가는 15,000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제 같은 때 개인들이 다시 또 매도에 치중을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니까 주가를 전일 빠진 거를 일순간에 회복을 시켰다고 하는 점. SK 이노베이션의 그 차트도 아까의 그 동일한 흐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략 25만 원 박스권에서 28만 원 요 사이인데 5월 13일 날 다음 주쯤 되겠죠. 다음 주 5월 13일 날
그 SKIET가 상장이 되니까 그때 지분 평가 상승 기대감 이걸로 인해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매도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고점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데도 주가가 강세를 띨 수 있는 개별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이스틸이라고 하는 그 개별 종목들 HTS 상에 여러분이 찾아서 각 회사별로 이 화면 번호는 틀리니까요. 공매도 확인해 보면 종목별 공매도 현황이라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공매도가 이런 거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그 거래소 200 종목에 해당되면 여기에 200이라는 글씨가 찍히는데 거자만 있고 그 200 종목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2,400만 주가 되더라도 공매도는 제로예요. 여기에서 얼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거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주가가 그동안 그 상한가도 기록을 하고 어제도 장중에 20%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그 개별 중소형주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이 사서 이 주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3,000원대 대략 초반에서부터 개인들의 매수로 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다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어제 같은 때 19% 장중에 4,900원 갔다가 4,000원에 어제 마감이 됐다 그러면 대략 4,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항시 이런 종목들이 단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KCTC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매도 현황 여기에 보면 이렇게 누적으로 공매도 친 그 상황이 없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 앞으로도 개인의 매수로 얼마든지 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싫으면 결국은 공매도를 피해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 마찬가지로 개인이 29만 주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최근에 상승을 주도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그 코스피 200 종목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현황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개인들이 이 시세를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도 갈수록 이런 상황이 확산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은 이제 그 대형주,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아주 초우량 대형주 종목군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저가주, 그 중에서도 뭐 해운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렇게 경기 회복과 연관되는 그런 화학주들, 이런 종목군에서 선발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리고 주식 수도 그렇게 뭐 아주 소형주도 아니고 또 대형주도 아니면서 보통 한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정도의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종목의 그런 시장 흐름에 빨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간략하게 지난 월, 화 이틀간 공매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